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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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우리와 같이 법 이야기를 전하던 박세희 기자가 앞으로는 좀 일신상 이유가 있어가지고 함께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매주 방송 같이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 정말 많이 소개했었잖아요. 그쵸. 앞으로 못 본다니까 너무 아쉬워요. 강력한 좀 처벌을 항상 주장했었는데 그동안 우리 수고해준 이 박세희 기자한테 감사의 인사 전하면서 간 사람은 안 보고요. 오늘부터 함께할 새 식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이 법률아 놀자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국회 상수하고 있는 기자인데요. 네. 국회 기자들이 원래 국회 방송이랑 제일 아.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주 볼 기회가 네. 많은데 시간대가 맞으면 이렇게 법률아 놀자 프로그램 본 경우 있고 합니다. 네. 뭐 국회에는 뭐 외모로 뽑습니까? 인물들이. 저희 PD님들의 섭외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야, 인물들이 뭐. 예쁜 기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쏙쏙 뽑아내요? 그렇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네, 맞습니다. 예. 이제 함께 우리 법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혹시 방송에 임하는 각오가 있습니까? 저 사실 법률안이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되고 하면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보니까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너무 막 전투력이 보이는 거고 그 전임 박세희 기자는 처벌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돼요.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데 박세희 기자님 이렇게 3년 이렇게 올라가면 그럴수록 신나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꼭 그렇게 해도 좋은 아이디어 많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2일 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현재 20%인 선택 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8월 21일에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환한 제도인 선택 약정 제도를 25%로 상향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떤 제도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계통신비 네.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가계통신비 어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진 셈인데요. 네. 우선 기존에 공시지원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새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2년 이렇게 2년 약정하죠. 약정을 받잖아요. 바꿔주잖아요. 약정을 하면 그 스마트폰 가격을 할인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공시지원금을 받아서 그렇다 보니까 내가 중고로 예를 들어 새 스마트폰이 아닌 중고폰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정이 붙어있지 않은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아무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선택 약정 할인제인데요. 이거는 요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 스마트폰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20%에서 25%로 이제 상향했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만약에 65,890원짜리 데이터 무제한이면 49,420원이고 또 32,890원짜리라면 24,670원으로 요금이 내려가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복잡해요, 근데. 본인이 싸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그 스마트폰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새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공시지원금으로 할인을 받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새로 생긴 선택 약정 할인제를 이용해서 요금을 할인받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그 선택 약정 할인제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이런 게 잘 시행만 된다면 이제 정부가 예상한 거에 의하면 연간 무려 4조 6천억 원이 4조 6천? 경감될 우와.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통신사 3사 모두 네. 이제 기존 계약을 이제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가입자까지는 좀 할인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선택 약정 할인 25% 소급 적용에 따른 이 통사의 수익 감소가 3,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쉽지 않네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좀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 그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네. 인구 수보다도 많은 6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 네, 정말 이제 우리 생활에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통신요금 문제는 국민 모두가 이제 관심을 두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6천만 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갖고 있죠? 그럼 두 대 두 있어요? 대인 사람도 많죠. 제 친구들 중에 2대씩, 3대씩 갖고 있는 많아요. 친구들 많은 것 같은데.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대 그렇죠. 갖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다닐 때 휴대폰을 구입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은 제가 일 자체를 이제 변호사 업무라고 뭐 스케줄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스마트폰을 합니다. 그렇죠. 한번 잃어버리면 좀 멘붕이 와버리거든요. 엄청나죠. 언제부터 썼습니까? 저는 구했으니까 일찍 썼습니까? 저는 워낙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버티다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마련을 해서 그때는 사실 뭐 통화하는 거랑 간단한 문자 메시지 정도 했는데요. 네. 저도 이 스마트폰이 등장함과 동시에 모든 삶이 사실 스마트폰 중심으로 맞습니다. 변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누워서 인터넷을 볼 수 있다니 자기 전에 그게 너무 신선했거든요. 요새는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아주 실시간 아기 사진 찍어주고 이걸 또 찍은 사진을 가족들 방에다가 다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스마트폰 없이는 뭐 업무는 당연하고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저도 양 기자님 또? 일상생활도 네. 그렇기도 한데 진짜 업무 특성상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휴대폰에 잠깐이라도 손에 떨어뜨려 놓기가 힘들거든요. 네. 카톡 계속 울리고 문자도 계속 울리고 일단 그걸로 정보를 계속 주고받으니까요. 일상생활에 없으면 정말 큰일 나죠. 네. 양진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그때 한창 붐이었거든요. 이게 플립형 폰이 붐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무선 전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학교에서 막 들고 다녀가지고 서로 막 같이 써보자 막 이러면서 보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든 걸 사실 스마트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트북 켜고 뭐 이러는 거 귀찮아서 다 스마트폰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면 사실 저도 일상생활이 안 되죠. 근데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저는 지금 방송 중에도 저 스마트폰 신경이 쓰여가지고 신경이 너무 쓰입니다. 끼워놓고 할 정도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상상을 못 할 것 같아요. 김호중 기자도 그렇죠? 네, 그렇죠. 스마트폰 있네, 그 옆에. 아, 예. 다 스마트폰 하나씩 옆에. 그렇죠. 방송을 어떻게 생각하고 스마트폰을 좀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네. 네. 일하면서 정말 너무 필수품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금 같은 데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휴대전화의 요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무슨 법을 좀 알아봐야 됩니까? 네, 오늘 우리가 다뤄볼 부분은요. 네. 전기통신사업법이에요. 전기통신사업법. 네, 전기통신사업, 휴대폰 전기통신사업에 해당하거든요. 네네. 전기통신사업법이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절히 잘해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고 또 이용자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네. 1983년에 제정됐는데 그때 당시 이름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었어요. 그런데 1991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이 됐죠. 간단히 말해서 전기통신에 대한 전반적으로 규정해 놓은 사업법 뭐 이런 걸 말하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좀 많이 됐습니까? 많이 됐습니다. 네. 20대 국회 전기통신사업법은요. 현재까지 총 39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네. 그중에 4개가 통과가 됐고 35건이 계류 중입니다. 근데 작년에 22개, 올해 13개가 발의된 상태인데 가장 많이 거론된 내용은 아무래도 이 통신 요금, 돈이죠. 네. 요금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그렇죠. 전기통신 아까 이제 뭐 휴대전화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단말기 관련해서도 뭐 요금제 관련해서도 이게 어떻게 이제 정책 방향이 조율이 되는지 관심이 되게 높고 사실 기대해볼 만한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런 만큼 논의도 활발히 되고 뭔가 임기 중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휴대폰 요금이 엄청 나오는데 글쎄요. 통신 요금이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임방글 변호사님? 저도 얼마 나오나 한번 정확한 금액은 몰라요. 근데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비싼 거 같은데 아니에요. 네. 그 이유가
저도 변호사님처럼 무제한 요금제를 무제한, 사용할 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희처럼 이 휴대폰으로 업무를 많이 보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건 자유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통화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그렇죠.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10만 원은 훌쩍인 것 같고요. 이게 부담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박홍근 의원이 녹색 소비자연대와 함께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모색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좀 깁니다. 조사 기네요. 이름이. 네, 이런 조사를 실시를 했더니 네. 현재 가계통신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라고 대답한 그 이용자가요. 75.3%나 되고요. 그러니까 4명 중에 3분은 너무 부담이다. 부담 느낀다. 네, 그 중에 16.9%, 약 17%는 많이 부담된다. 많이 느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와. 월 평균 네. 이동통신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는데요. 38.6%였습니다. 저도 단말기 값 다 냈거든요. 다 냈는데도 한 5만 원 항상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통신비라는 게 있고 가계 통신비가 있는 거 좀 다른 것 같아요. 통신비는 말 그대로 음성이나 데이터, 뭐 문자 이런 거 쓸 때 필요한 요금 같고, 가계 통신비 가는 거는 이 단말기 통신 장비 구입 비용으로 지금 보입니다. 결국은 이걸 합치면 10만 원을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저도 상당히 좀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분들이 네. 휴대폰 새로 구입하실 때 휴대폰 가격이 뭐 예를 들어 2년 약정이면 그 요금 안에 포함돼서 그렇죠. 나오니까 비용이 상당해요. 할부로 좀 맞아요. 사는 경우가 할부죠, 많잖아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깝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나라 통신비 같은 경우에 사실 해외와 비교를 해보면 네. 그만큼 좀 부담이 가중하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OECD가 2년마다 통신비 관련해서 자료를 발표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비교를 해보면 네. 2013년도에 OECD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비중이 148.39달러예요. 한 4.3%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일본, 미국에 이어서 우리가 3위입니다. 3위입니까?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유럽 국가들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4.3%였잖아요. 이게 1.7에서 2.2%래요, 평균적으로. 네. 그런 걸 비교를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그만큼 과중한 가계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네, 국내 자료도 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그 전국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비 지출 중에 가계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6% 정도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정부가 통신비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야,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수치만 놓고 보면 네. 우리나라의 이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은 거는 뭐 맞는 것 확실하죠.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이 통신료가 비싸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선 이게 이동통신 지출 총액이 아니라 사용량, 똑같은 사용량을 두고 거기에 요금을 비교를 하면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통신료는 낮은 편에 속한대요. 금액이 싸다. 네. 네. 또 이 단말기 값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2015년 OECD 자료를 놓고 보면 상황이 오히려 반대가 된대요.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 15%에서 40% 오히려 더 저렴한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모르겠네요. 예.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각계각측의 전문가들이 이 OECD 기준에 맞느냐, 가계 그 통신비가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기준에 이제 헷갈립니다. 네, 그 예.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세계 각국과 비교하는 게 중요한가 싶어요. 지금 당장 우리 가계 통신비가 높은데 이게 부담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게 저만 해도 무제한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미국에 뭐 갈 것도 아니고 내가 일본 갈 것도 아니고 일단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 또 이런 얘기는 있어요. 알뜰폰이라는 게 있어요. 알뜰폰, 효도폰, 맞아요. 싼 거 이런 거 쓰면 안 되느냐? 왜냐 단말기도 싸고 요금도 싸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쩝니까? 사실 요금이 싸요. 이게 네. 2017년 2월에 그 박홍근 의원이 조사한 그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요금이 10,000원에서 30,000원대로 조사가 됐거든요. 싸네요. 네. 그렇죠. 우리는 거의 막 5만 원 기본은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알뜰폰을 이런 저렴한 알뜰폰을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는
700만 명 정도라는 거예요. 700만 명이면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의 한 11% 정도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중이 되게 적은 거죠. 왜 알뜰폰 사용률이 낮는 겁니까? 왜 낮아요? 싼데. 그 박홍근 의원 자료 그 결과를 좀 들으시면 공감을 하실 건데요. 그 이유로는 41.3%가 멤버십, 고객센터 같은 서비스 부족이라고 대답했고, 그 낮은 브랜드 신뢰도가 20.2%, 네네. 통합품질 저하 우려가 14.7%, 그리고 가입 경로 등 정보 부족이 12.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알뜰폰에 대해서 정보 부족, 또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좀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거 보니까 저희도 보니까 알뜰폰 경우는 이제 좀 선입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 중에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538만 명인데요. 8만 명인데 스마트폰이 4,179만 명입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을 훨씬 많이 쓴다. 알뜰폰은 왠지 사진이 안 갈 것 같고 왠지 지도를 보냈는데 그 지도를 찾아 못 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의 휴대폰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사진이 다 깨져버리는 느낌. 그게 알뜰폰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알뜰폰에 대해서는 잘 못 봐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알뜰폰을 쓰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약속 시간 잘 못 오고 지도 보내면 자꾸 글로 그래요? 써달라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알뜰폰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런 선입견 때문에 제가 그런 그런 선입견 때문에 바로 아마 조사를 보여주죠. 이렇게 외면받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 데이터 사용량이요 세계 최고. 넘버 원이죠. 우리 데이터 주면 다 씁니다. 그냥 깔끔하게. 네. 2016년 메릴린치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데이터 월 평균 이용량이 4.2GB로 스웨덴과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대요. 이게 1GB면요. 네. 우리가 3분짜리 그 노래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 200곡 정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4.2GB 이것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13개국 평균인 2GB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해요. 자랑스러운 것 같긴 한데. 예,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뿌듯합니다. 예, 이 통신 사업이 많이 발달해 있다. 이 정도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지금 기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프라가. 네. 이보다 더 최근 자료를 봤더니요. 사용량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요. 2017년 3월 기준으로는 5.94GB, 4월 기준으로는 6.06GB, 5월은 6.7GB로 매달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증가군요. 이처럼 1인당 월 평균 데이터 소비량이 6GB 넘어선 것은 LTE 서비스. 이걸 실시한 이후 최초인데요. 저도 이제 휴대전화 사용하면서 데이터 소진되면은 문자가 와요. 빨리 늘리라고. 예. 다 소진돼 간다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그냥 바꿨어요. 네. 자꾸 이제 부족하다고 뜨니까 용량을 더 많이 주는 걸로 바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단말기 값이랑 그 데이터 사용량 값이랑 합치면은 요금이 보통 10만 원이 이제 비싸죠. 넘어가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제공되는 게 부족하지 않나. 게임 좀 그만하세요. 게임하고 뭐 동영상 같은 거 그쵸. 콘텐츠가 용량이 엄청 큽니다. 맞아요. 또 집에는 인터넷 쇼핑을 그렇게 한다도 그걸로 그게 이게 좀 더 나쁜 것 같아요. 6만 원대 무제한 요금이다 보니까 더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자 통신사별로 요금은 좀 어떻습니까, 양 변호사? 이게 통신 3사의 이제 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를 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요금제가 있어요. 근데 그 요금제 최대 데이터 제공량이 6.5GB래요. 가격은 평균 한 55,000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양 기자님이 그러셨잖아요. 5월 기준으로 1인당 월 평균 사용량이 6.7GB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통신사에서 가장 이제 무난하게 많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그 요금제에 따르면 6.5GB인데 이거는 사실 평균 용량이랑 비교를 해봐도 못 따라가는 수준인 그렇네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얘기를 하면서 나 왜 무제한 요금제를 안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문득 지금 드는데 저는 그래서
늘 부족해요.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면 뭐 차 운전하고 가다가 중간에서 뭐 볼 때도 있고 뭐 이런 데 와서 대기실에서도 뭐 볼 때 다 그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늘 부족해요. 운전 중에는 휴대폰 보시면 휴대폰 보면 안 돼요. 정차 중에 보면 정차 중에 데이터 좀 드릴까요? 네. 주세요. 예. 김효진 기자님은요? 아, 저도 그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네. 최근에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연락도 많이 하고 직업 특성상 또 그리고 이메일로는 또 용량이 큰 파일을 또 받아가지고 열어보고 하다 보면 항상 데이터가 그렇게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추가 데이터 요금 안 내려면 그냥 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현재 통신 3사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모두 같습니다. 이게 통신 요금 부담이 있으니까 무제한 요금제를 못 쓰는 이른바 가난한 데이터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데이터 가난을 많이 겪고 있다고 이러거든요. 네, 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어떤 그 재물이 된 느낌이에요. 재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 가난. 가난에 우와.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와.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를 또 중고 거래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는 거를 이렇게 팔고 어머. 네, 이렇게 또 사고 이러는 그 사이트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사적으로 거래하는 거는 이동통신 약관의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의 위반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동통신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어떤 약관이니까 계약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약관 위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데이터를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데이터 가난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종종 이용한다고 하네요. 요즘 공공장소에 가면 와이파이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용하면 안 됩니까? 와이파이들? 요새 와이파이 많죠, 정말. 예. 버스, 뭐 지하철 이런 공공교통 말고도 뭐 공공시설 같은 데도 와이파이 거의 다 설치돼 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요.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역이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000건 정도였고요. 네. 지난해가 약 13,000건 정도로 4년 새 3배 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네요. 많이 늘었는데요. 또 공공 와이파이 평균 속도가요. 네. 5.4 메가bps인데요. 제 기능을 못 한다고 해요. 아, 현실적으로 답답합니다. 사용이 너무 답답합니다. 어렵다고. 네. 지하철 안에서 체감하는 속도는 어떻냐? 0.07 메가bps라고. 이게 돈 좀 아껴 보려고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켜요. 맞아요. 키다가도 막 속에 천불 납니다, 그냥. 그렇죠. 속에 천불이 나죠. 맞아요. 그죠? 아니 실제로 공공 와이파이로 1GB의 영상 3개를 재생을 해본 거예요. 근데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쫙 한 번에 영상이 재생된 영상이 한 건도 없었죠. 야, 그거 말이 그러니까 되나? 정말 영상을 이어서 봐야 제맛이잖아요. 영상 끊기면요. 그럼요. 내 정신 상태가 끊긴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네. 되게 또 뭔가 좀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안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다가도 열심히 기다렸는데 재생도 안 되고, 통신사 와이파이로 바뀌거나 아니면 그냥 LTE 모드로 자동으로 이제 전화가 바뀌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인데 사실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이게 훨씬 잘 돼 있잖아요. 엄청 빠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그 빠른 속도와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맞아요. 조금이라도 약간 버벅대면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요. 아니 이럴 수가 나는 맞아요. 견딜 수 없다. 약간 이런 면도 없지 제가 않나라는 잠시 생각이 미국에 드네요. 갔었는데 네. 미국에서 인터넷 하다가 정말 속이 터지죠. 속 터져 죽을 뻔했어요. 속 터져서 그냥 안 하고 만다고 안 하고 말아.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성격 때문에 또 우리나라 이런 통신 기술이 그렇죠. 예, 이렇게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발전이 것도 있겠죠.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소비자의 데이터 불안 또 불법 데이터 거래를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요금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지적도 사실 있죠. 요금 개편하자라는 지적 있죠. 그래서 그 나온 대안이 네네. 보편 요금제입니다. 보편 요금제? 네.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게 지금 기존의 요금 체계에서 제공되는 기본 데이터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그 세부 내용으로는 월 2만 원에 음성 200분, 네. 그리고 문자 기본량, 그다음에 데이터 1기가 제공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그 국정위는 이를 통해서 이제 연간 2,570만 명이 최대 2조 2천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와, 보고 있습니다. 이죠. 근데 이게 현재 통신사들의 요금제랑 비교를 하면 좀 더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요. 네. 먼저 SK텔레콤 음성 무제한의 데이터 1.2GB를 제공하면서 요금은 39,600원을 받고요. 네. KT는 월 38,390원에 데이터 1GB, LG U+는 23,000원의 데이터 1.3GB를 제공한다. 조금씩 다르네요. 네, 다시 말하면요. 월 3만 원대에서 데이터 1GB를 제공을 받던 것에서 보편 요금제를 도입을 하면 2만
2만 원대 1GB를 제공을 하게 되면 요금을 좀 줄이고 데이터 제공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 보편 요금제가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가지고 온 용어 맞죠? 네, 그래서 사실 당시 공약을 이행하기 네. 위해서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내가 가입해 있는 정액 요금제가 내가 실제로 사용한 데이터 양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법안이 전기통신 서비스를 보다 이제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음성, 데이터, 영상 이런 수신 같은 거 다 감안을 해서 어떤 기준을 딱 고시를 하는 거예요. 요금 기준을. 그러면 기간통신 사업자들은 그 고시를 딱 보고 이용 약관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반드시 한 개 이상 무조건 포함하도록 의무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19일에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야. 네, 이거는 그 19대 대선에서 정의당이 이제 공약으로 제시했던 보편 요금제의 후속인데요. 네네. 그 실현될 경우에는 그 연간 2조 2천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야, 근데 이 법안은 여야 정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주목을 받았죠. 추혜선 의원을 비롯해서요, 정의당 윤소아, 심상정, 김종대, 노회찬, 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의 문진국, 김현아 의원, 국민의당 김삼아 의원과 무소속 윤종호 의원까지 총 12명의 여야 의원이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야.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몇 분들이 여기 다 저도 있어서 눈에 굉장히 닿대. 저 이분들이 반갑네요. 네. 저랑 좀 아는 분들은 통신사랑 관계가 많구나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예. 그 외에도 또 이 기본열 일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도 네.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이어서요. 이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서민들한테 밀접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많은 의원들이 여야 다 발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통신사 요금에 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법으로 이제 어떤 요금을 딱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그 보편 요금제 네. 현실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하자고 하고 통신사는 못 못하겠다, 어렵다 그랬죠. 하고 네. 그러고 이제 계속 줄다리기 중인데 네. 좀 이게 도입이 돼서 아무래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었으면 하고 바람을 가져보고요. 이게 또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좀 현재 보급되고 또 운영되고 있는 것들 그런 요새 그 현실 수준을 잘 반영한 법이 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좀 책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이제 그 이용 패턴을 반영을 해서 뭔가 요금 기준 같은 게 마련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 뭔가를 만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살았잖아요. 데이터 오버되면 그 돈 더 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좀 우리의 이용 패턴을 반영한 게 이제 보편 요금제니까 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하고 실제로 그 기대 효과도 크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이 빅데이터잖아요. 내가 뭐 쓰는지 다 알아요, 이 사람들. 알죠. 내가 전화할 때 무슨 데이터 쓰는지 알면서도 이런 거 조금 고려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내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근데 네. 기본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 자체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너무 적어요. 예. 근데 보면은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좀 저소득층의 경우에 많이들 그 기본 요금제로 먼저 개통을 하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추가 요금 낼까봐 되게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고 제가 그런 걸로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뭐 정보 격차랄까요? 이런 걸 좀 해소하고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느끼게 되는 소외감 이런 네. 걸 좀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휴대전화가 저희 어릴 때 사용했을 때 하고 지금은 뭐 비교도 못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때는 좀 적게 내다가 지금은 좀 사용하기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더 요금을 좀 많이 내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데
휴대전화가 발전하면서 요금이 늘어난 거 이런 느낌도 들긴 해요. 저도 제가 처음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에 미팅에 나갔는데 네. 그 미팅에 나온 그 남학생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들고 오면서 이만한 벽돌 같은 거 아닌가요? 들고 오면서 모두의 시선을 다 아, 받았어요. 멋있죠? 나 휴대폰이 있는 사람이야. 멋있습니다, 예. 네. 그랬지만 멋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네. 누구나 다 이렇게 얇은 스마트폰을 하나씩 갖고 계시죠. 네. 자, 스마트폰이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1세대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벽돌 같은 벽돌 같은 거. 휴대폰을 이만해요, 이만해. 또 엄청 비싸게- 비쌌어요. 그걸로 맞아, 엄청 때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 휴대폰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많이 보급되었던 그 투지폰, 일명 투지폰. 우리가 막 폴더폰으로 네.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투지폰. 네.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 들어오면서 3G, 4G, 지금은 이 4G폰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LTE 죠? LTE, LTE. 4세대 이 4G폰까지 발전을 했는데요. 이렇게 발전을 해오면서 발전을 하는데 인프라 투자비가 필요하다라는 명목으로 통신사에서 통신비에 통신요금에 기본료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기본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 생각나는데 처음에 휴대폰 나 구입했을 때 기본료가 뭐지? 했을 때 이랬거든요. 그땐 기지국을 뭐 이렇게 세우는데 드는 비용이다. 그걸 기본료에 포함시켜서 부과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한 11,000원 정도로 하는데 어떻게 부과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국내 이동통신 요금제가 크게 2부 요금제 그리고 통합 요금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네. 2부 요금제는 이제 기본료만 내고 보통 사용하는 2G, 3G 폰들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사용한 만큼 요금이 추가적으로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근데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의 83%는 기본료 구분이 따로 없는 4세대 이동통신 LTE 통합요금제를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합요금제를 쓰고 근데 있다. 그러면 이 통합요금제는 기본료를 우리가 안 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냅니까 안 냅니까? 사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우리가 그게 숨겨져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뭐라고 하냐면 이게 LTE 통합요금제에도 딱 명시적으로 이게 기본료다라고 표시만 안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11,000원이라는 기본료가 책정돼서 숨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는 생각들은 대부분의 사실 통신망 우리 구축이 됐잖아요. 너무 시간도 이해가 안 돼요. 오래됐고. 그렇죠. 이미 다 뽑았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뽑았죠. 그래서 사실 더 이상 우리 11,000원 기본요금 이거 왜 우리 내지? 이런 예전에 거죠. 그 선전 중에 자장면 시키신 분 이거는 진짜 10년 전이에요. 그럼요. 이제는 안 되는 곳이 없지 않나요? 기본료가 왜 자꾸 드는지. 근데 또 보면 과도한 마케팅 비용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마케팅 비용으로 무려 7조 6,187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네, 그래서 연간 기본료 총액을 뭐 6조 6천억으로 추산을 했을 때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이게 뭐 통신사별로 최고의 스타가 뭐 그쵸.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다들 떠오르죠. 누구누구. 맞습니다. 네. 누구누구 다 떠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우리는 기본료라는 건 아예 없다. 너무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또 문제가 정부에서 이 요금 정책에 대해서 함부로 또 개입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기본료를 뭐 폐지하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사실 모든 걸 자유에 맡기는 게 원칙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이 통신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는 이제 필수제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파수라는 거는 사실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공공재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가격에도 어느 정도 손을 댈 수 있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아예 잊고 있었어요. 기본료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입비가 있었나 봐요. 가입 있었죠. 가입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2015년에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가입비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 기본료 폐지도 사실 불가능한 게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개통할 때 가입비 명목으로 12,000원 정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좋아서 휴대폰 하나 산다면 따져보지도 않아요. 맞아요. 묻지도 않아. 기본료, 뭐 가입비
가입비, 뭐 저는- 장비료. 저는 지금 돌이켜보니까 네. 이랬던 것 같아요. 아, 휴대폰을 새로 구입한다라는 거는 늘 돈이 많이 드는 일이야. 라는 게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휴대폰을 구입하러 가서 이런 명목으로 당신 얼마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의뢰이 비싸니까 비싸면 뭐 원래 비싼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굳이 하나는 안 따져보고 따져요. 안 따지고 또 그리고 이게 할부로 기계를 또 사다 보니까 부담이 또 괜히 적어. 그죠? 당장 한 3만 원만 내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버리는데 알고 보면 그 안에 가입비, 뭐 기본료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 가입비 보니까 지난 1996년도에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2014년에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입비 폐지를 이제 논의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막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2015년 3월 31일부터 가입비가 전면 폐지되긴 지금 폐지된 했어요. 겁니까? 저도 사실 2015년 3월 31일 이전에 아하. 핸드폰을 샀기 때문에 저는 아직 가입비를 내지 않고 핸드폰을 사본 적은 없습니다. 자랑입니다. 네네. 예, 그 당시에 통신업계가 이제 가입 폐지로 막대한 손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이윤을 보면 전체 매출액이 2016년의 경우에는 41조 원, 그리고 순이익이 여기서 이제 3조 6천억 원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 중인 기본료도 사실 폐지한다고 해서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글쎄요, 뭐 이동통신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기본은 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8.8%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의 기업의 이익률이 6.1%거든요. 훨씬 높아요. 진짜 훨씬 높네요. 많이 버네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많이 버네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전기통신사업법 3조에 보면은요,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 역물을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당연한 서비스잖아요. 발신자 표시. 그거 이제 당연하게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처음엔 이용료가 2,000원 정도 돈 내서. 돈 내서 써요. 근데 지금은 중간에는 1,000원으로 인하를 했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또 기능이 또 발전해 나가고 그런 만큼 좀 요금도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깎아주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이 발의된 바가 있죠. 네, 네.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부 기관 통신사업자는 요금과 이용 조건을 정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좀 투명한 거냐 아니면 뭐 좀 공정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24일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발의안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네네. 우선 기본료, 우리가 요금에 기본료가 들어가 기본료. 있잖아요. 네. 이 기본료, 전기통신 설비 구축을 위해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망 구축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그렇죠. 기본료 이거 꼭 있어야 돼?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아까처럼 이용 요금이나 이용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어떤 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요. 기본료를 요금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인가 기준을 신설을 해서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요금 인하와 공공복리 증지를 도모하자. 와. 이런 내용으로 발의된 안이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심의를 해가지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이 되면 과학부 장관이 약간 바꿔라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법이 통과만 된다 그러면 사실 요금 같은 거 정말 투명하게 정할 수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한 제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또 발의된 법안이 있죠. 그렇죠. 기본료에 관한 법안으로는 우상호 의원이 낸 이제 법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본적인 요금을 산정하지 않도록 인가 기준을 이제 추가하려는 것으로 나온 그 개정안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15일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그리고 전기통신 설비 설치 비용의 회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이거를
이거를 요금에 반영할 수 아예 없도록 하자는 내용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작년 11월 4일에 오세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변화하는 통신 시장의 현 상황을 좀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조정하자 이런 내용으로 지난 3월 23일에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뭐 기본료 관련된 법안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기본료 이 폐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 게 제가 찬성 기본료 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있을 거예요. SK하고 KT 직원들은. 그분들도 내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럼요. 내기 싫을 것 같아요. 그쵸. 저 같아요. 누가 내고 싶어 그러면? 이거 조금 법안 뭐 사실 기본료 그냥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가서요. 네.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할 때 그 가격을 왜 이 가격을 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네. 기본이 도대체 무슨 기본이지? 뭐 하는데 드는 사람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설명을 그런 식으로 했단 했는데. 말이죠. 마음 구축을 할 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뭇을 더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설치비가 듭니다. 이걸 부담하셔야 할 텐데 그러면 설치 다 다 됐잖아요. 됐는데. 그러면 더 이상 기본료를 받아야 그렇죠? 되나 특히 라는 생각이 의원님 듭니다. 안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요금제 안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것들 엄청 많을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 전문 우리는 용어들로 모르는, 네. 가득한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휴대전화 요금 문제 또 할인 문제 이런 게 이 바로 열릴 정기국회에서 아마 계속 논의가 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 통신비 문제를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회의 때 법안을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선택 약정 할인율 25% 인상이나 기본료 폐지 이런 게 만약에 좀 해결이 안 되고 법안 통과가 좀 어렵다면 다른 또 카드가 있죠. 정부가 낸 어떤 카드가 있죠? 바로 단말기 완전 지급제라고 있는데요. 자급제. 좀 어렵네요. 예. 어렵죠. 예.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은요. 유럽이나 이제 미국과는 달리 휴대폰 이용자 90% 이상이 이 통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서 이제 단말기를 사고 하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고가 단말기는 고가 요금제를 낳는다. 이런 부작용을 낳는다는 평가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 이 통신비 과부담은요, 이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이 단말기 유통 문제 그리고 또 보조금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소비자는 그냥 통신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 이동통신사에서 전화 요금제하고 단말기하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모르고 따라갔는데 요금제, 단말기를 각각 따로 많이 구입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사라지니까요. 네. 단말기를 제값을 주고 이제 사야 돼서 통신비 부담이 조금 증가할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증가할 수 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조사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좀 암묵적으로 출고가 인하를 압박을 할 수가 있고 또 제조사 간의 단말기 판매 경쟁을 통해서 좀 오히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돼서는 예전부터 논의가 되었거든요. 19대 국회 때 전병헌 당시 이제 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제출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이제 김성태 의원이 유사 법안 발의를 이제 입법 예고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대선 공약으로 강조를 했던 바 있죠. 이 김성태 의원이 이게 발의하게 될 법안은 뭡니까? 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통해서요. 네.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제 시장을 가격을 조정을 해서 개입을 하다기보다도 업체들이 이제 경쟁을 이끌어내서 자율적으로 통신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 그런 대안인데요. 이 개정안을 마련해서 9월 초쯤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일에 김성태 의원이 초안을 공개를 했어요. 초안까지 초안을 벌써요? 공개를 예. 했는데 우선 현재와 같은 형태의 이런 단말기 사업자, 통신 판매자의 그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판매는 단말기를 만든 회사가 예를 들어 삼성 휴대폰이면 삼성이 파는 거예요. 지금은 삼성 휴대폰을 무슨 약간 삼성이 안 팔았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삼성 휴대폰은 삼성이 팔고요. 또
그리고 통신 서비스 가입은 통신사 대리점이 합니다. 예를 들면 SK 대리점에서 SK 통신에 가입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분리를 하고 또 그동안 영업 비밀이라며 철저하게 그 공개를 거부했던 제조사 지원금. 지원금. 이것도 공시하도록 조항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경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통신사는 통신사들끼리 경쟁하고 제조사는 제조사들끼리 경쟁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가격이 내려가죠. 다운된다. 네, 그래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고 또 요금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초안이 나왔으니까 공청회도 하고 뭐 또 발의가 됐으니까 나중에 마무리된 후에 정식으로 발의될 걸로 보이는데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괜찮습니까? 이거 참 소비자의 자율성 측면에서 좋은 거라고 봐요. 네. 뭐 녹색 소비자 연대에서 나온 자료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95% 이상이 통신 서비스랑 단말기랑 결합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중 평균을 내보면은 자급 단말기 비율이 50에서 60%에 달할 정도로 네. 예, 뭐 충분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핸드폰을 구입을 하고 싶을 때는 좀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구입을 그렇죠.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사는 또 저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자신한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면 좀 좋지 않을까요? 야, 이거 좀 좋은 제도로 보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정부가 막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또 시장 경제를 또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민의 어떤 안정성도 생각하고 또 너무 강압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됐거든요. 그 법안을 소개해드릴게요. 현행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여기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소득층까지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내년 초부터 이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있기는 한데 소득 하위 70%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대상이라고 네. 하고요. 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하는 서비스가 다 포함이 돼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 이철 서비스, 그리고 LTE 서비스 다 이제 포함이 되고요.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 일몰 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7월 31일 날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가지고 내년 고시도 한 다음에 내년 2018년 2월이나 3월 정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요, 사실 얼만큼 감면해주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후에 고시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이 과기정통부가 오는 9월 11일까지 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다른 방법이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박세희 기자! 생각하시는 박세희 기자님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이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의 우편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 전화, 이메일로 의견을 자유롭게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정책 결정하는 데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서두르십시오. 9월 11일까지입니다. 꼼꼼하게 의견을 주시면 더욱더 꼼꼼한 법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의견을 아주 면밀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강대국이 된 한국에서 이제 휴대전화는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물건이 됐습니다. 더 이상 요금 때문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면서요.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pretty soon now my troubles will pass as I shoo shoo